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벨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전에, 8시쯤 설명회가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자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분들은 남으시면 같이 대화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 20페이지 되는데 원래 한 4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자료의 내용은 한 3년 전쯤에 제가 물리화학, 지학, 생물 4가지 과목을 기출문제를 한 13년치를 전부 풀어보고 몇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예요. 근데 지금 한 3년간 생물은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나머지 과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했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좀 빼버렸고 로 데이터부터 뺐고요. 그래서 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경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 화학, 지학의 경우는 3년 전 데이터라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설명드리면 민법 산재 자과의 산인공에서 공개한 점수들이죠. 응시자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응시자 평균 꽈락률들이 쭉 나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별로 페이즈 1, 2, 3로 나누고 있어요. 물론 생물 중심이긴 한데 다른 과목들도 경향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요. 페이즈 1의 시기는 한 9년 정도가 되는데 특징을 보시면 이 시기에는 컷이 좀 낮았습니다. 66 정도부터 75 정도까지. 그리고 민법 산재 자과를 보시면 여기 1차에서 주력 과목은 뭐죠? 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 특허 상표를 잘 하셔야지 2차에서도 빨리 합격하실 수 있고, 민법도 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력입니다. 자과는 사실 비주력이에요. 자과는 1차에서 공부하시고 2차에서 다시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면 여기 이 뒷부분이 꽈락률인데 꽈락률이 60%, 42%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진입을 하시면 잘 모르실 텐데 민법하고 산재 쭉 공부를 하시면 이 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법은 100점 맞으시는 분도 꽤 많고 90점, 95점까지 열심히 한 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산재는 조금 더 낮지만 90점까지 갑니다. 95점까지도 가고. 근데 자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로 자과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자과는 70점까지 올라가면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 못 올라가요. 80점까지 간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 예. 그래서 자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계점이 존재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민법 산재를 잘 공부하신 분들도 자과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과가 비주력이지만 당락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쳤죠. 다음 페이즈 2의 시기가 한 4년 정도였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보시면 컷이 높아졌죠. 문제들이 민법 산재 자과 다 좀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세 과목 모두 공부한 만큼, 투자한 만큼 그래도 점수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네, 페이즈 3로 작년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유는 2022년에 합격점 컷이 82점까지 올라간 거죠. 산인공에서는 사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변별력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산인공에서 어쩔 수 없이 문제들 다 어렵게 내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컷이 70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2 시기는 출제 방식 경향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건 이해하고 계셔야 됐고, 일단 생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생물 10문제 중에 한 2문제, 좋게 보면 나쁘게 보면 3문제까지는 거의 짱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공자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10개 중에 한 3개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 비전공자는 사실 이 시기에 7개 맞으면 거의 만점이었어요. 근데 페이즈 2의 시기는 생물도 전부 다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8개, 9개, 10개까지 맞출 수 있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좋았죠. 예측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페이즈 3가 되면서 생물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개 중에 5개는 열심히 하시면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5개는 거의 불가능. 그래서 비전공자는 6개 맞추면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었죠. 다시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가 가장 좋았는데 페이즈 2 시기가 페이즈 3와 페이즈 1은 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페이즈 3를 페이즈 1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생물의 경우는 이 시기에는 틀리게 하는 방식이 짱돌 문제들이었죠. 10개 중에 3개. 그거는 대학 일반 생물학 수준 이상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뭐 세포 생물학, 생화학, 생리학 이런 쪽. 이건 사실 대응 못해요. 전공자도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전공자는 대응을 못합니다. 근데 페이즈 3는 약간 달라요. 얘는 변시 1차 생물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도 책 한 권을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40, 50%만 가져가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기본서에 나오지만 공부해도 기억을 못할 지문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페이즈 1과 페이즈 3는 다릅니다. 생물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생물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뭐 생물 공부가 멀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곧 2월 말에 이제 1차 시험을 보니까 그 문제들을 봐야 되겠죠.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추정을 해본다면 생물에 대해서는 페이즈 1의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짱돌 문제들이 그렇게 박혀 있으면 걔는 변별력이 없어요. 대부분 세 문제는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쪽보다는 페이즈 2나 페이즈 3 방식으로 다시 출제가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페이즈 3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얘는 틀릴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별력이 있어요. 기본서를 조금 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 분들은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고 페이즈 2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난이도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산인공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그래서 다시 컷이 이렇게 높아지는 사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즈 2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페이즈 2나 3 방식으로 출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3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먼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생물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자과 4과목 중에서도. 그래서 전부 다 공부를 빠삭하게 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정석인데 페이즈 3 상태가 되면 기존보다는 조금 더 그동안 핵심 외에 좀 소홀했던 부분을 더 챙기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페이즈 2나 페이즈 3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월에 이제 시험 문제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른 내용이고요. 페이즈 1, 2, 3의 평균을 비교한 자료고요.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로 갈 때 컷이 한 8점 올라갔습니다. 전체. 그 다음 다시 페이즈 3로 갈 때 컷이 한 8점 정도 내려왔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민법이 14점이 떨어졌죠. 굉장히 극악하게 출제를 했다는 얘기죠. 자과는 8점 올라갔다 8점 떨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합격자의 평균이 나와 있어요. 산인공에선 매년 각
과목별로 응시자의 평균은 공지를 합니다.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를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2016년에 그 페이즈 1의 시기죠. 그때 굉장히 자세한 통계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걸 뽑아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삭제를 해버렸고 다시는 합격자 평균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2016년이니까 지금 벌써 8년 전이죠. 예. 어찌됐든 합격자들의 점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이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공지가 삭제되어 있죠. 그래서 참고로 보셔야 되고, 자, 산재의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85점이죠. 합격자의 평균은 컷보다도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받으실 수 있으면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는 거죠. 민법은 89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과는 66점 정도 됩니다. 예. 66점인데, 페이즈 1의 시기에 이제 자과의 합격자 평균이 66점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점수를 받으시면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페이즈 2의 시기에는 자과가 한 8점 올라갔으니까, 근데 합격자 평균은 좀 점수가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겠죠. 한 7점 올라갔다고 하면 73점 또는 72점. 그러니까 이때는 자과의 합격자 평균이 70점대 초반, 72, 73 정도 됐을 것 같고, 다시 페이지 3는 66점대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물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됐지만 물리화학 지학은 좀 옛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지학에 대해서는 각 과목을 공부하실 때 강사님들이랑 최신 경향이 어떤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건 좋고요. 제가 자과에 접근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내용을 써놓은 것이고요. 일단 네 과목이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걸 잘 파악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리는 이론이 좀 적습니다. 대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골치 아프죠. 화학은 좀 지저분해요. 골치 아파요. 자과 네 과목 중에 가장 골치 아픕니다. 이론도 많고 계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은 기본 강의 듣고 복습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론을 공부하시는 거고, 물리나 화학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셔도 기출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골치 아프죠. 예, 이론 공부도 해야 되고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을 따로 셋업을 하셔야 돼요. 자신 안에. 그리고 이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은 민법이 휘발성이 크다고 하는데 얘도 휘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달 후에 풀면 안 풀려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생물은 문제가 이론이 방대합니다. 가장 많아요. 지학부터 말씀드리면 지학은 이론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다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학은 목표 점수를 10개로 보셔야 됩니다. 9개 맞으면 억울할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거기까지 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9개까지 가세요. 근데 생물은 지학 이론의 최소 2배는 되고 크게 보면 3배까지 됩니다.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접근 방식이 전략적이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쉬운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목별로 난이도 조정하는 방식을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물리화학의 경우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벗어나지 않아도 많이 틀립니다. 이유는 계산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산 스텝들이 굉장히 길어요. 현재까지 화학의 경우는 자과 40문제를 60분간 풀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풀이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의 경우는 10문제를 다 푼다. 그럼 30분, 40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서 못 풀어요. 화학의 경우는 10개를 다 풀 수 있는 실력자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 있습니다. 화학 전공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도 좀 비슷하지만 물리가 좀 덜하고 화학이 가장 극악합니다. 아직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몇 개월 후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과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텐데, 그때까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생물은 말씀드렸듯이 영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들을 내버리면 다 틀립니다. 짱돌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얘도 대응하기 어렵고, 지학은 다행히 네 과목 중에 가장 선물 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0개 맞추셔야 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얘는 정량적인 그래프는 아니고 그냥 개념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학은 난이도도 가장 낮고 매년 난이도 변동도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10개. 생물은 난이도가 조금 더 높고 변동이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짱돌 문제들이 나오면 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전공자라면 모르지만 가끔 질문을 하세요.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냐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들을 짱돌 문제로 내는데, 이걸 대응하려면 4년을 공부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12개월 정도를 1차를 대비하실 거고,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개월이에요. 그 안에는 커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짱돌 문제는 버리세요라고 합니다. 물론 기출된 건 한번 풀어보셔야 되지만 그 수준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는 난이도가 좀 더 높고 변동이 심하고요. 그래도 물리는 상당히 점수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화학은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변동도 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지학은 빠르게 10점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생물은 좀 오래 걸리지만 한 7개, 페이즈 2의 시기에는 8개, 9개, 10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페이즈 3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시험 문제들을 보셔야 됩니다. 물리는 생물과 비슷하게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한 7개 정도 보셔야 되고요. 이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화학의 경우는 좀 전에 김선민 교수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김선민 교수님이 굉장히 수험생한테 애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열정적이시고 따로 시간을 내서 스터디도 해주시고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 배워야 되는데 한 가지 의견이 좀 틀립니다. 화학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전공은 화학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물하고 생화학, 최종 전공은 생화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화학과인데, 저도 옛날에 변시 1차를 시험을 봤습니다. 화학은 7개 정도 풀고 그냥 끝냈어요. 예. 화학과한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선미 교수님은 애정이 넘치시니까 열심히 하면 7개까지 볼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화학에 너무 기대를 해서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화학은 적정 수준까지 5개를 확실히 맞추겠다로 가시고, 물론 6개, 7개 맞으시면 좋죠. 근데 화학의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실수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죠. 화학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화학은 대충 하고 나머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화학을 다른 과목만큼 열심히 하시면 5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시면 2-3개. 예. 화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표치를 처음에 너무 높게 갖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도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 이제 페이즈 1의 시기에는 몇 개 맞으면 돼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학은 9개, 10개, 생물은 그때 5개, 6개까지 볼 수 있고, 물리도 한 6개 정도, 이 하늘색 부분 보시면 됩니다. 화학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페이즈 2의 시기에는 좀 쉬워졌기 때문에 생물은, 지학은 무조건 10개입니다. 생물은 한 8개까지도 볼 수 있고, 실제로 9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리도 좀 쉬워졌기 때문에 한 7개 생각하시면 되고, 화학은 좀 쉬워졌으니까 5개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페이지 2의 시기.
그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사실 뭐 60점 초반 맞으면 합격자의 평균은 아니지만 컷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2의 시기에는 뭐 70점대 초반까지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중을 조금씩 자신의 전공이나 자신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한 문제 더 맞추겠다, 한 문제 덜 맞추겠다. 그렇지만 이걸 확 바꾸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는 십몇 년치의 데이터를 통계로 추정을 한 건데, 나는 화학이 강하니까 화학을 9문제 맞추고 물리를 4개 맞추겠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물리가 강하니까 물리 10개 맞추고 화학은 4개, 생물은 5개. 굉장히 위험합니다. 1차 시험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밸런스예요. 12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민총, 물권, 채총, 체각 4과목에 해당이 돼요. 예. 물론 나중에 통합되지만, 그 다음에 특허는 자과 기준 한 2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는 한 1.5 과목 정도 되고요. 기본 1과목, 자과 4과목. 그래서 한 12개 과목 정도 되는데, 나중에 2025년 2월에 시험을 보실 때 밸런스가 깨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잘하는 과목, 굉장히 잘하는 과목이 있는데 못하는 과목이 2과목이 있다. 위험합니다. 적당히 잘하는 수준으로 12과목을 맞추셔야 돼요. 예. 그거는 1차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리스크 회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 쉽게 나오고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예측은 해봐야 되지만 함부로 예측했다가 거기에 맞추면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와서 나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죠. 반대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는 고득점으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격점만 넘으시면 됐고 수석 차석했다고 장학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차에서는 리스크 회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합격점을 살짝 넘기는 점수로 난이도 변동이 있어도 합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렇기 위해서는 아주 잘하는 과목보다는 적당히 잘하는 과목이 12과목 전체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 회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로 함부로 많이 바꾸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요. 예. 자, 그래서 주력 과목은 특별히 전공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1차 주력으로 지학은 10개. 근데 2차 주력 2과목을 잡으신 거죠. 생물과 물리. 얘가 2차 주력이 됩니다. 화학은 함부로 주력으로 잡는 거 위험합니다. 화학 전공자라면 모를까. 예. 나머지 분들은 이 방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약간 불만이 있으실 텐데, 화학 전공한 게 이점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화학을 잘하니까 다른 3과목은 좀 점수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학의 장점을 살리는 거는 화학을 잘하기 때문에 나머지 3과목을 남들만큼 충실하게 공부해서 나머지 3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화학에서 점수를 받아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반대로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력은 민법과 산재지만 전략이 중요한 거는 자과예요. 민법과 산재는 물론 전략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올라갑니다. 근데 자과는 전략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과 전략은 처음에 자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잘 세우셔야 돼요. 자신에 맞춰서. 그래서 초반에 4과목의 목표 점수를 보고 어떻게 달성할 거고, 각 영역을, 각 과목에 집중할 영역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할지를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과에는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패하시면
아예 1차 시험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과는 전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과에서 뭐 남들은 자과를 못하지만 나는 80점 맞겠다 이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몇 달 지나면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예, 자과에서는 적정 목표치를 정해서 달성하고 손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서 민법하고 산지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2차를 위해서도. 그래서 어찌됐든 자과는 전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서로 문제집이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푸시면 안 돼요. 이론 과목인 생물하고 지학을 먼저 푸셔야 돼요. 그리고 물리를 풀고 마지막에 화학을 시간을 다 때려 넣어서 푸시는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죠. 화학 전공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글쎄요, 화학 전공자들도 저 순서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을 보시면 60분 중에 생물하고 지학은 열심히 하셔서 15분 내로 끊으셔야 돼요. 이상적으로는 12분 내, 10분 내로 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이론이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 하셔서 푸셔야 돼요. 물리에 한 20분, 근데 한 25분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화학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도 10개 다 푸시기 힘듭니다. 화학 10개 다 푸는 사람은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자, 학습 방법이고요. 지학은 무조건 선물이니까 10개 맞도록 공부하시고, 학원과의 지학은 이제 기본 강의가 짧아요. 10회 정도 되는데, 강의해 주시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학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과목이고, 자, 생물은, 자, 말씀드렸듯이 짱돌 문제는 안 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 없고, 생물은 특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길을 잃고 헤맵니다. 가끔 상담을 할 때 생물을 한 달 동안 죽도록 공부했는데 기출문제를 못 풀어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물의 경우는 특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면 2달을 공부하고도 대응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잔인하게도 선택과 집중은 어느 부분을 버려야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엽적이거나 내가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은 희생을 해야지 가능해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생물에서 전공자도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됩니다. 자,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강의를 좀 일찍 들으셔야 돼요. 네 과목 중에서는. 왜냐하면 계산 문제들도 있고 물리나 화학은 이론의 난이도가 높은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생물이나 지학은 이론의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물리나 화학의 경우는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몇 달 후에 화학에 그게 이원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은 생물이나 지학보다는 강의를 일찍 듣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기출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이 기출이 중요하지만 일단 변시 과목들은 시험 범위가 어딘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엉뚱한 데서 나왔다고 뭐 이의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변시, 그 다음에 뭐 수능도 있고 옛날에 피트, 미트도 있었고 아니면 뭐 전공자들의 뭐 자과 시험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과에 대해서 변시 자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 실체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풀어보셔야지 정확히 변시에서 생물의 내용은 이거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고요. 투스텝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생물의 경우 특히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열심히 해서 다 잘하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스텝 전략이 효과적인데 일단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생물의 경우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소한 3회, 좋게는 5회까지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거는 그냥 기출을 여러 번 풀어봐서 앞으로도 풀 수 있다가 아니고, 생물 기본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이 시험에서 핵심이 되는 이론들은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이죠. 예. 그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핵심 이론을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1단계예요. 특히 생물은.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의 한 7, 80%는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2단계를 하는데 기출되지 않았지만 기본서에서 중요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그 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2단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잘하겠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강의를 늦지 않은 시기에 수강할 것인데, 얘는 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됩니다. 민법, 산재, 자과 마찬가지고, 그 과목들의 기본 강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1차 시험에 영역이 뭔지, 내가 어떤 과목이 강한지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고민을 해요. 민법 강의 듣고 갑자기 특허법 들어오고 상편법 들어오고, 근데 복습은 안 돼 있고 민법도 모르고 특허도 모르고, 그래도 기본 강의는 계속해서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내가 상대해야 되는 적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좀 복습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과목 기본 강의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민법하고 특허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과를 밀어넣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잔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 뒷부분은 이제 생물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월에 똑같은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별로 설명을 안 드렸고, 여기부터 뒷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동영상이 학원 사이트에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그 동영상에서는 테이블이 작아서 뒤쪽에 큰 테이블을 다시 붙여놨을 거예요. 생물의 경우 이쪽이 이제 교재 편제고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때 한 15년치 기출문제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일부러 붙였어요. 기억이 나도록. 그 다음에 이쪽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얘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대응 방식에 따라서 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뒤쪽에 한 5페이지에 걸쳐서 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쭉 달아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쭉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생물학 강의를 듣기 전에는 생물학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저걸 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 설명에서 15분, 20분 정도 이걸 자세히 얘기했어요. 이유는 괴로우시라고, 고통스러우시라고. 왜냐하면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생물은 나중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생물은 영역별로 출제 방식이 다르고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중요한 걸 빼먹고 있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동영상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과 중에서도 생물은 특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드립다 열심히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 계획이고요. 기본 강의는 좀 깁니다. 20회고, 제 원칙은
기본 강의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고요. 또 하나는 기본 강의의 기출을 16년치 정도 같이 풉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같이 푸는 것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만 3, 4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핵심 및 기출이라고, 얘는 기출문제 16년치인데 얘도 10회로 길어요. 이건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풀고 그에 관련된 이론들을 빠삭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얘는 반복이에요. 이 강의의 반복인데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가 있고, 확정은 안 돼서 넣지 않았는데 객관식 강의를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 전시에서는 이제 문제집을 갖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강의를 객관식 강의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그걸 같이 집어넣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은 시사성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돼 왔어요. 기본서에 없어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현재 3가지 테마가 가능성이 가장 높고, 코로나 바이러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 편집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이 있습니다. 3개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특강으로 하니까 나중에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했는데 3개 중에 하나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2023년에 크리스퍼 캐스9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물 공부하는 방식은 추천하는 게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그땐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바로 혼자서 기출문제들을 3회, 5회 푸셔야 돼요.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은 어떤 영역이 중요하고 어떤 영역이 잘 안 나오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걸 아셔야지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2회독할 때 정확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물도 기본서는 한 3회 정독하셔야 됩니다. 4, 5회 하시면 좋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객관식 강의도 필요하시면 문제집을 혼자 푸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좀 일반적인 내용하고 생물에 특화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물은 특히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존의 문제가 뭐였냐면, 기출문제 해설들을 이제 강사님들이 공지를 하세요. 근데 그 해설들은 해설이 간략하고 용도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이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략한 해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핵심 이론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자세한 해설하고 그다음에 핵심 이론들을 포함시킨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 사이트나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는 꼭 구해서 보시고 필요하면 강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던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기출을 같이 꼭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을 잃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격수기 있죠. 1차 합격수기, 2차 합격수기 많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핵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한 분들이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진리입니다. 진실이고,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굉장히 위험했다, 안 좋았다. 여러분들이 1년 지나면 그런 좋은 가이드라인을 내가 안 봤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합격수기 가능한 한 다 모아서 여러 번 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다 말씀드렸네요. 2월에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고민은 길게 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진입하시면 경쟁자는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아까운 점수로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그분들 대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하실 거면 고민 짧게 하고 바로 진입하시고 2월 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결정은 잘 하시고 빠르게 적응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